뒷바퀴는 호실이 뒤바퀴는 이 경매에서 많이 나오는 물건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빌라 다세대 아파트 단독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이제 그런 큰 대규모 아파트들 뭐 수백 세대 되는 이런 아파트들은 호실끼리 뭐 이렇게 바뀌는 유무가 거의 없죠. 그거는 이제 기업이 좀 큰 데서 하고 정확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바뀌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적은데 이렇게 다세대라든지 좀 소규모 빌라 이런 데는 호실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어쩌다 그 관례 그 물건들을 봤거든요. 진짜 이 번호가 다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딱 입구로 들어가서 뭐 오른편에 1호 라인, 그다음에 왼편에 2호 라인, 그다음에 또 2층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뭐 다세대다라고 할 때 그게 당연히 이제 현관문에 뭐 표시되어 있는 뭐 101호, 또 201호 이런 부분이 맞다는 전제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차 계약을 하든 매매 계약을 하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101호가 실제로는 102호고 또 그 반대 101호가 102호 되고 102호가 101호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옛날 빌라들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지금도 가끔 나와요. 신축도요? 예, 그렇죠.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왜 그래 되는지 하는 이유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은 이게 쉽게 또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사람 바뀌듯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뭐가 도대체 이게 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현관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101호 붙어 있고 102호 붙어 있는데 왜 실제로는 여기가 102호인지 또 여기가 왜 또 101호인지 실제로는 그런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가 집은 원래 이제 건축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해서 허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허가대로 준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허가 받고 준공 날 때 그 호실을 예를 들면 들어가서 오른쪽 라인을 102호로 102호로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게 102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상, 이제 공부상 맞습니다. 그 공부상이 중요한 건데 공부상 102호 그다음 여기는 102호, 202호, 302호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쭉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이걸 공사하는 사람들이 현관문 갖다 붙일 때 사람 실수네. 그렇죠. 다 사람 실수죠. 사람 실수로 이걸 그냥 갖다 붙이는 현관문 표시를 101호로 붙이는 겁니다. 여기 201호, 301호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싹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그걸 공부를 확인해 보면 나오지 않아요? 현황도나 뭐 건축물장 보면 나오지 않나요? 당연히 나오죠. 그죠? 당연히 나오고 공사한 사람들은 뭐 알죠. 설계 도면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아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책임자들도 있을 테고 잔무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잔무하는 사람들이 그냥 문 갖다가 달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더구나 이렇게 면적이 비슷비슷한데 좌우가 비슷비슷하고 이런 데는 그냥 좀 이거나 그렇죠. 이거나 똑같은 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수가 일어나고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실수는 예나 지금이나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가 지금 굉장히 많고 뭐 이게 통계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한 10만 세대 우리 나라 현재요? 지금 현재 바뀌어 있는 그런 호실이 10만 세대라고 하고 많네요. 판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고. 그러면 그 번호가 달라져서 뭐 불이익이 크나요? 그럼요. 이제 이게 이제 보통 그 현관 호실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현관 호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그 매매 계약을 하고 잘못된 계약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원래는 102호를 보고 102호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101호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101호 계약서를 쓰고 101호 등기부를 넘겨받는 겁니다. 완전 다른 거네요. 다른 거죠. 물건은 102호를 보고 101호에 다 계약을 하고 등기도 하고 등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 자체가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전입도 만약에 세입자라면 전입도 글로 하고. 세입자도 마찬가지죠. 세입자도 원래는 이제 이게 102호로 해야 적법한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다 갖추는데 이게 1호로 하다 보니까 세입자로서의 어떤 보호장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고로 이어지고 누군가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제 상대방이든 또는 공중개사든 이렇게 이제 소송이 일어난다는 거죠. 와. 그런 판례들이 실무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뭐 아주 드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거래하면서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거래하면서 이게 뭔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현관문 표시가 아니라 그것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제가 간혹 상대방이 누군지 하는 부분을 신분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 신분증에 조금씩 이렇게 위조하는 위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듯이 이런 저 집이 몇 호냐라고 하는 부분을 현관문 표시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확인하느냐라고 네. 할 때 건축물 대장에 현황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건축물 현황도.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뭐 배치도니 또 뭐 평면도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평면도를 좀 보셔야 돼요. 평면도. 평면도에 보시면 그 소유자 아니면 못 뛰지 않습니까? 평면도는 지금 이제 소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이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평면도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부러 떼우신 거예요? 오늘 일단 요거 배치도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배치도인데요. 요게 뭐 101동, 102동, 103동, 저는 102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배치도, 여기 뭐 국제전자센터 이런 있잖아요 주변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표시된 게 배치도라 그러고. 이게 주민센터에서 뜰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런 다른 도면들 같은 경우는 배치도 같은 경우는 누구나 뗄 수 있는 소리에 들어가고 이런 평면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현황도. 이런 거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제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누가 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려드릴 텐데. 네네. 지금 제 호실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호실에 여기 현관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오른쪽에는 또 방이 하나 있고 정면에 이렇게 또 방이 2개가 있고 또 왼쪽으로 쭉 나오면은 이제 거실, 안방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봤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들이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 집에 평면도를 처음 떼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현장을 보고 그 평면도를 같이 대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런 구조구나, 이 집이구나라고 하는 게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평면도가 다른 평면도를 보게 되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아닌데. 그쵸, 약간 헷갈리죠. 예. 들어가서 오른쪽에 맞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면도를 꼭 떼봐야 된다. 우리가 그 집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평면도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든 임대차 계약을 하든 평면도 잘 안 떼보잖아요. 그렇죠. 그냥 현관문 표시만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조금 러프한 통계치긴 하지만 10만 건이 있다고 하니까 현재 그래서 막 발견된 거는 이제 소유자들끼리 동의해가지고 서로 바꾸기도 하고요. 서로 바꿔요? 예. 근데 자기가 이제 여기 살고 있으면은 여기를 그냥 자기 걸로 해가지고 소유권 바꾸기도 하고 또 뭐 건축물 그 대장 자체를 좀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책을 세우는데 그렇게
발견이 되면 문제가 되기 전에 발견이 되면 다행이고 네. 이게 이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한 집이 경매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가 터질 때까지 모르고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수습이 잘 안 된다. 아, 근데 만약에 호수가 다른데 틀리게 되는데 이게 평수가 다르면 진짜 문제가 생기겠네요. 예, 그렇죠. 이 큰 평수, 작은 평수 어떻게 바꿔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터지기 전이면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좀 보충해 준다든지. 아, 서로. 예. 안 그러면 뭐 건축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건축업자한테 좀 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가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평면도를 이제 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는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평면도를 그러면 이제 떼는 기준이 우리가 뭐냐라고 할 때 그 네. 관련 근거가 이게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면은 네. 요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고 그게 또 현황도나 평면도 이런 서류들을 떼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네. 이게 우월하게 이런 사고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 규칙상 이런 평면도 같은 서류들, 평면도 같은 서류들을 볼 수 있는 대상을 임차인이 없었습니다. 아, 임차인은 못 뗐어요? 임차인은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이게 임차인의 이해관계하고는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살고 있는데. 그렇죠.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그 호실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해놓게 되면 임차인 보증금이 다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항력이 없어지니까. 그런 이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이 규칙을 이제 개정을 했어요. 아. 그래서 임차인도 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2011년 개정되기 전에 이 규칙을 보게 되면 요 지금 뗄 수 있는 보시죠. 이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 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가족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경매 중이거나 법원에 감정명령서가 있는 경우에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중개사들 중개하는 경우 이런 이제 경우만 있지 세입자가 없습니다. 아, 없었네요. 없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규칙이 바뀌고 나서 11년도에 바뀌었는데 바뀐 규칙에 보면은 그 5호. 생겼네요. 5호에 보면은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도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아,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 그렇습니다. 꼭 떼봐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면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내가 그렇죠. 그렇죠.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한번 떼어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되고 나서 떠보면 좀 늦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대응 차원에서는 좀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되려고 하는 사람이 기준이 좀 애매하죠. 이게 프라이버시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때릴 수 있는 내 임차인이 되려고 한다, 저기 관심 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 다 떼게 하게 되면 다 띄죠. 뭐. 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임차인으로 그냥 임차인이 된 사람 계약서만 갖고 와도 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계약서만 가지고 하면 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법의 규정에는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도 계약서 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요. 애매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 어쨌든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임차인이면은 어쨌든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은 바꿨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세 사기, 갭투자 전세 사기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면서 집주인 체납 내역, 세금 체납 내역 이런 부분들을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떼갖고 준대요. 안 떼우면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집 뒤바뀐 이런 경우를 예정을 하고 이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이게 법이 개정됐듯이 집주인 세금 체납 부분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10년 걸렸죠, 벌써. 한 그렇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이제 많이 터져야 그때서야 이제 법을 바꿔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임차인이 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까지 하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본인이 직접 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어디 뭐 전세를 하든 뭐 매매를 하든 꼭 다세대는 꼭 현황도를 꼭 떼보시게. 그렇습니다. 다세대 빌라 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이제 매수하는 경우도 이제 사실은 여기 임차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력으로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래하고 떼야 되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꼼꼼한 매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중개사한테. 아닙니다. 뭐 그 매도인한테 어. 요구를 하든지 또는 중개사한테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중개사 문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중개 현실 이게 이런 사고가 이제 자주 발생한다면 사실은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의 그 어떤 업무 패턴 그런 수준 자체가 이런 그 다세대 빌라 이런 거래 매매든 임대차든 이런 거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떼야 되지 않나. 떼야 되지 필수 않나. 서류로. 그렇습니다. 딱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1+1 ABC 여기에 딱딱 포함돼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죠. 예. 에이, 설마. 그렇죠. 예, 설마. 이게 그렇겠어. 집 바뀌겠어. 바뀌었겠어. 그러니까 잘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저는 일반은 이제 그 거래 전문가가 아니라 문외한들,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는 좀 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염두에 두고 조금 철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 거래 급급하다 보니까 매매 막 사람 나타나면 그냥 계약서 쓰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자들이 너무 이게 그 지금 수준에 좀 미달하는 겁니다. 너무 꼼꼼하지가 않죠. 꼼꼼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그 매수인이든 또 임차인이든 이런 피해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제 그 더 나아가서 공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들. 지금 뭐 제가 자막에 이제 그 보여드릴 텐데 이 손해배상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행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다 공인중개사가 다 갚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이제 뭐 그 거래 당사자의 그 과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한테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뭐 금액도 크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각성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